여러분들 오늘은 완전히 뭔가 쏠림도 굉장히 강하고 코스닥 거의 사망 선고의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하나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85,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8만원을 돌파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85,000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 한창 여기 거래량 많이 터지는 2021년 초에 그 정도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 얼추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9만전자까지는 아직은 조금 매물대나 여러가지 차트로 봤을 때는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나 수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역시나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딱 1조를 샀거든요. 깔끔하게 1조 67억을 샀습니다.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뭐 샀는지. 왜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만 한번 볼까요? 딱 외국인이 1조 샀습니다. 그냥 코스피 1조 샀고 삼성전자 1조 샀고 삼성전자만 몰빵했다. 어제는 조금 분산이 되는 것 같다니 오늘 다시 반도체 쪽에 몰빵을 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오늘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특징을 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는 뭐 소폭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도 하고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가파르게 2주 동안 랠리를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죠. 최대 D램 업체 마이크론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4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연초 대비 한번 볼까요? 1월 달에 찍었던 여기 저점 대비 지금 상승폭을 보면은 비슷하네요. 한 43% 정도 하이닉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조용조용 야금야금 올라간 것 같은데 한 3개월 만에 43%나 급등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AI 반도체 너무 핫하고 또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분위기 완전 극과 극으로 간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회피했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반도체 섹터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섹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시면은 업종 차트만 보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무려 2.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1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이렉트로 이탈을 하면서 910포인트 위에 있던 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891포인트로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2월달, 1월달은 조금 안 좋았죠. 1월달은 한 달 내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2월부터 3월까지 전체적인 추세 일타 없이 양호하게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시작하자마자 1월달은 조금 상승했는데 2월달 좀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치 4월달은 코스닥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뭔가 신호를 보낸 것처럼 두 달 동안 랠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한 달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또 시그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 가격대 지지라인에서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가 또 꺾인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약간의 계단식 하락이나 지루한 기간 조정 이런 흐름들도 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달은 좀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금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나 기타 몇몇 또 종목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은 보수적인 포지션,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거의 열의 한두 종목 빼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코스피는 플러스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또 하락을 했다. 왜? 삼성전자만 올랐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작년에 에코프로 BM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오늘은 또 반도체랑 일부 또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으로 비슷하게 좀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 월봉을 보시면 그래도 추세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꺾인 추세는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인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달 연속 반등. 작년 11월, 12월 두 달 연속 양봉을 만들고 1월 달에 이렇게 음봉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월, 3월 양봉을 만들고 마치 4월 달은 다시 한 번 더 음봉을 만들 것 같은 또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어디에서 끌어내렸냐? 오늘 가장 크게 오전부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3,000당 제약이었어요. 갑자기 반등도 없이 오전에 훅 빠지길래 뭔가 악재가 그 당시에는 검색하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3,000단 대학이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 특허 침해 피소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반등도 없이
거의 11시까지 밀렸어요.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이 18% 막 이렇게 크게 밀렸는데 이 이유가 이렇게 피소설 미국 특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안 좋은 악재가 나왔는데 1시쯤에 잠깐 반등이 반짝 나왔습니다. 요게 나온 뉴스가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급반등에 성공을 하진 못하고 다시 또 장대 음봉인 마이너스 18% 정도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은 애매하게 좀 장대 음봉이 나와서 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일제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알테오젠도 이런 영향 때문인지 마이너스 8% 하락을 했고요. 기타 다른 바이오주도 일제히 하락이 나와서 코스닥의 하락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아마 3,000당 제약의 폭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 선물도 되고 이제 공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살짝 이걸 또 노린 게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바이오만 하락했느냐? 2차 전지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오늘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3.3%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추세가 조금 좋아지는 듯 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21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본다면은 다시 추세가 꺾이면서 저점이 혹시 낮아지는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는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추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나 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흐름은 물론 한두 차례 계속적 반등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 같은 종목들. 하지만 완전히 추세를 돌리기에는 거래량이나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데이터 센터 쪽은 오전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 나왔었죠. 보시면 뭐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데이터,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은 갭이 크게 뜨고 또는 이제 장중에 한번 수급 들어왔다가 빠지는 역시나 좀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단타성 물량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조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에 건설사가 수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인턴 데이터 센터 발주가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에 현대건설이나 DLENC 등이 입찰을 참여해서 공사비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거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도 조금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이쪽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순환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오랜만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변하다 보니까 역시 그때 딱 오르는 게 뭐가 있죠? 부정의 테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의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해지 테마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하락할 때 잘 오르는 테마. 대표적으로 이런 또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사료, 곡물 이런 종목들이 있죠. 품절주도 있을 수 있고. 자, 오늘 보면은 흥구석유가 물론 지금 시간에서는 상한가가 조금 깨지긴 했지만 일봉상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매매할 게 없기도 하고 플러스 최근에 유가가 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WTI 유가 선물 기준으로 84달러가 돌파가 나오기도 하면서 야금야금 오르는 게 점점점 인플레이션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시리아 이란 영사관이 붕괴가 되고 혁명 수비대 간부가 숨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중동 전운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지 않나. 자, 이러한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런 또 에너지, 유가 관련주, 또 사료, 곡물 이런 종목들이 탔다.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졌으니까 뭔가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으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올랐지만 역시나 굉장히 가볍게 테마성, 단타 자금이 대부분인 만큼 장중 변동성은 계속 위험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료 종목들도 이전에 한번 올랐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시도하는 좀 그런 차트의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료,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방산 요 정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나마 어제 조금 올랐던 화장품주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4% 중국 관련으로 해서 몇몇 종목들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일제히 약한 모습이 나왔는데 얘는 왜 이렇게 강하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15%. 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7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신고가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산이 좋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방산 이슈보다는 인적 분할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습니다. 인적 분할을 추진을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알짜를 다 모아두고 따로 신설 지주 회사에 뭐 하나 비전이나 하나 정밀 기계 이런 또 회사들을 분리를 해서 알짜만 잘 남겨두고, 알짜가 뭐죠? 뭐 항공, 방산, 우주 이런 쪽을 잘 모아다가 이제 인적 분할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별 뭐 재료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현대 로텐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방산까지도 좀 양호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1조 오늘 또 몰빵을 하면서 삼성전자 굉장히 해피하게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다. 자, 그런데 바이오와 2차전지가 급락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쪽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정의 테마인 에너지나 그다음에 곡물, 사료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은 또 뭐 신규주나 품절주, 괜히 이런 종목들까지 또 움직임이 나와주는지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뭐 풍력이나 우주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사실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 주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말씀드렸던 좀 강하게 버텼던 게 뭐 방산이나 변압기, 풍력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만 해피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키다 보면은 계속 좋은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